그럼 경제적으로 좀 대입을 해서 해당 형주의 주택 가격은 과연 어땠을까요? 일단 당시의 경제 규모를 조금 살펴볼까요? 촉은 이제 263년 기준이고 위는 똑같이 263년 기준, 5만 이제 280년 기준인데 요건 자료 외에 한계성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촉 1주 28만 호, 군사 8만, 인구 94만, 위는 9주 66만 호, 군사 20만, 인구 443만, 오는 4주 52만 호, 군사 15만, 인구 23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인구는 당시의 경제 인구라고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아시아 문헌을 이제 분석할 때 좀 어려운 점인데 서양의 전투사라든지 서양의 역사처럼 이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수치로 되어 있지가 않고 좀 많이 풀려져 있거나 특히 중국의 문화는 좀 많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많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뭐 10만 명 동원이 됐다, 100만 대군이 동원됐다, 실제 100만 대군 하기 좀 어렵고요. 보통 이런 식의 기록들이 있는 것은 정말 많이 갔다라는 의미로 그냥 그런 식의 표현으로 관용어처럼 이렇게 쓰였던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또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자체를 정확히 분석할 수가 없던 시기로 했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중국 문화의 그 특성,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좀 과장된 표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일반적인 자료 분석에서는 공을 하나 빼는 걸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3분의 1 정도로 분석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찾은 거고요. 일단 개별 인구 조사가 현재처럼 되지 않았던 시대에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난세이다 보니까 도적이 되거나 또는 이제 세금이라든지 혹은 병사를 끌려가야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숲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간 사람들도 많다 보니 조사가 또 정확히 될 수도 없었던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실제로 이제 한나라 말기의 인구 대비 4분의 1로 인구가 줄어든 시점이 그 삼국이 이제 정립되기까지 혼란기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사망자도 적지 않았다는 것도 실제로 숫자 되게 많이 준 게 이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라는 건 일단 저 인구조사가 완료되어진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일한 인구, 그러니까 납세 인구를 좀 추산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국지의 기록을 기준으로 촉은 인구 대비 군인 비율 한 8.5%, 위는 4.5%, 오는 6.5% 정도의 비율입니다. 이게 보통 군사 인구가 당시에는 소득 인구 비와 좀 비슷하니까 이걸 조금 따와서 일단 대입을 다 해볼게요. 이제 아시아권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그때 당시 시기는 대부분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이것을 1가구 추계로 봤을 때 일원화 인구수는 촉이 3.4명, 위가 6.7명, 오가 4.4명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것을 다시 현재 임금 기준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촉은 한 가구당 한 430만원, 위는 한 가구당 600에서 700만원, 오는 한 가구당 480만원 정도의 소득을 필요로 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죠. 대충 이제 평균인 한 가구당 480에서 490만원 소득 유지 금액이 필요하다고 일단 산정을 해둘게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화폐인데요. 이 화폐라는 것은 솔직히 이제 감가상가, 물가 반영비가 너무 많이 반영되고 또 국가별 또 역사별 지역별로 그 매개체의 주요 기준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바로 대입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당시 가장 중요했던 필수제를 통해서 화폐를 조금 유출해 볼 텐데, 후한말 무렵의 중국의 화폐 경제 상황의 일단 맥락을 잠깐 살펴보고 이 내용을 좀 더 다뤄볼게요. 당시 화폐는 금속이 많이 포함될수록,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비싼 화폐였고 그 모양도 이제 천차만별 좀 달라집니다. 한나라 영제 말기, 그러니까 186년 정도에 이른바 이제 사출오수라는 돈이 발행이 되었는데 중량이 3.6에서 한 4g 정도 되었죠. 이게 동탁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기존의 오수전들 전부 다 부쉈다가 조잡한 이제 소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때 동탁이 만든 소전은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5푼짜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고, 이걸 현대 기준으로 보면 0.5에서 1g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한마디로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5배에서 한 7배 이상 폭락한 것이고, 그나마도 불순물이 좀 섞이고 돈으로 이제 형태로 알아볼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당시의 그 화폐는 돈의 가치를 많이 상실한 것들이 좀 대다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후한말에 초인플레이션이 찾아왔었고, 이것은 곧 화폐 경제의 붕괴로 기존의 수천 배에서 수만 배의 물가 상승과 돈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이 소전 유통론에서 아예 이 화폐 자체가 통째로 붕괴되어 버립니다. 당장 215년 유비가 익주를 차지하자마자 발생한 이양대치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 때, 그때 오로 넘어간 지역인 형주 장사구만 해도 간독자리에 따르면 230년대 그 중반에 쌀 44곡 3두, 이게 한 8억 전 정도가 들긴다고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만큼 이 인플레이션이 일으킨 여파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위를 이제 현재 돈 단위로 좀 치환을 하자면 1승이 10호, 그러니까 1두가 10승, 1석, 1석은 1섬하고 똑같은 겁니다. 15두니까 44곡 3두, 약 630kg 쌀이 8억 전이면 현재 가치로 90억이 조금 넘네요. 정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유비가 아무튼 입촉 후에 이제 발행한 직백 오수전이라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화폐에서 가치만 올린 화폐의 형태는 아니었고요. 유비가 처음 만든 이제 직백 오수전은 8에서 이제 9.5g 정도 중량급 화폐였습니다. 금속의 무게를 기준으로 이전 아까 말씀드린 사출 오수전, 그러니까 소전 대비 훨씬 전에 그 화폐에 비해서도 한 두세 배가 되고, 동탁의 소전에 비하면 최대 20배 가까운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초인플레를 부른 동탁의 소전에 비해서 굉장한 양화였고, 금속의 가치만으로도 이미 교환 수단으로 가치를 상실한 소전보다는 상당 부분 많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관시에서 유통된 직백 오수를 익축 주민들이 저축하기 위해서 다시 관시를 이용할 정도로, 관시라는 것은 관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은행 같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로 인해 이제 익주의 물자를 유비가 축적하는 것이 이제 계속 가능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우리 70년대, 80년대 때 경제 호황기가 조금씩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저축했었고, 그 저축으로 다시 국가에 투자를 했던 시기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비가 입촉 후에 발행한 직백 오수전은 단순히 기존의 화폐에서 가치만 올린 화폐가 아닌 것이었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이제 유비가 처음 직백 오수전은 이제 발행했을 때의 개념들을 좀 떠올려 본다면, 정부 세수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는 뜻이니까 인플레 해소 등을 고려했을 때 비율상으로 된다면 이때쯤이면 이제 쌀 한 섬이면 대략 5전 정도까지도 내려갔을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그럼 다시 이제 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한서 기준으로 하면 위의 경제 인구를 포함하여 전체 입주의 인구가 724만 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형주는 그 중에서 626만 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구라가 가득한 이제 중국문의 특성상 뒤에 한자를 빼서 이제 71만가 62만 명으로 보고 초기 보유한 형주 영토 인구를 20만 정도라고 이제 뺐을 때 비율만 고려해도 이제 형주가 초기 경제력의 21%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산업화 이전까지의 농경사회에서 사람, 그러니까 인구는 곧 경제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형주에 주둔하면서 위와 오를 대비하던 관우가 거느리고 있던 군대도 수만 명의 병력이었죠.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추후 이제 형주를 오해 재탈환당하고 관우가 사망했던 것도 물론 다 아실 거지만, 이때 가장 안타까운 건 관우의 죽음도 이제 독자로서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군대에 대한 손실,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 손실이 너무나 뼈아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플러스 형주는
그 촉이 가질 수 있는 인재풀, 싱크탱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황충, 이염 물론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갈량 사후에 이제 촉의 다음 세대를 이끌었던 뭐 장원이나 비 같은 이런 신진 인재들이 대부분 형주에서 나온 인물들이었습니다. 관우를 도와서 또 이제 형주군의 중심에 있던 분들도 대부분 형주 지역 출신들이었습니다. 사만의 군대와 미래 세대를 이어주면서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던 곳,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 또한 물류의 중심지로 전란 중에 상업이 활성화되었던 곳. 지금의 대한민국에 대입하면 판교나 인천 혹은 뭐 부산이 연상되기도 하네요. 국지적으로 보면 부산이 더 유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한국 전쟁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경제적으로도 수출국가의 중심이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부산이 조금 떠오르기도 합니다. 상업 물류의 중간 역할, 그리고 필수 교통 통과 지점이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인천과 비슷하기도 하고요. 자, 앞서 유추해봤던 미국의 값과 현재의 인천, 부산의 주택 평균가를 그러면 지금 형주와 한번 교차 대입을 해서 유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144kg이면 5전 정도 한 섬이었으니까 보통 그 당시 문헌을 찾아보면 약 3,000전 정도면 30칸 정도 사이즈의 집을 살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한 칸이 당시 단위 기준으로 보면 약 5.76평방미터니까 20칸이면 112.8평방미터 정도가 되겠죠. 52평에서 한 53평 정도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가 쌀 20kg 한 포대가 한 5, 6만 원 정도 하니까 최소 단위 이제 5만 원으로 잡고 현 시세에 대비했을 때 약 한 1,000전, 그러니까 집 한 채 값이 한 7,500만 원 정도, 단 현 시세 대비하면 이제 1,000전이면 한 7,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거기에 이제 3,000전이니까 7,500 곱하기 3이니까요. 2억 2,500만 원 정도면 형주의 52평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현재 인천, 부산 현재 기준의 주택가 평균가를 반영해 보면 공시가격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실거래가 대비하면 해당 지역들의 전세가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확실히 권력자의 집이다 보니까 비싸긴 상당히 비싸겠죠.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이게 전부 다 기와로 지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모든 게 다 수작업이었으니까 거기에 인건비, 물론 노예가 인건비를 좀 대체하는 양도 있었겠지만 거기 인건비 자체가 아주 쌌겠죠. 노예를 포함시킨다면. 지금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건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요. 빈부격차도 지금의 우리가 똑같은 개념이 아니었을 테니까 아마 일반 백성들은 현재 시세로 본다면 정말 잘해야 한 1,500만 원 수준의 주택 정도에서 살지 않았었을까. 형주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였지 않았을까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입지 자체는 인천, 부산을 좀 떠올리면 그나마 많이 흡사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삼국지 이야기와 함께 형주의 주택 가격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시대건 간에 중요한 입지는 결국엔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자본, 사람, 일자리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가장 크게 반영되는 건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다시 한번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게 있으실 바라겠습니다. 그럼 coming soon.